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책은 78, 모든 지식은 무지이다. 여기 할 차례입니다. 옛날 책은 452페이지로 되어 있고 요즘 책들은 이제 저하고 좀 페이지 수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지간 78, 모든 지식은 무지이다 얘기입니다. 자, 당신께서 깨달으신 방법을 말씀해 주시라고 청해도 되겠습니까? 마하리지가 여하튼 저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분들은 금방 깨달음이 이룰 수 있는 거죠. 제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이지 그대는 지고의 실제이다. 정말이지 그대는 지고의 실제. 이게 아주 이게 선가 표현으로 하면 좀 이게 말을 좀 달리 해야 되지만 정말이지 그대는 아주 지고의 실제라는 건 실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라는 말은 실상이라는 말로 바꾸면 돼요. 절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대는 아주 지고의 절대적인 실상이다. 내 말을 의심하지 말고 나를 불신하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스승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아야 되죠. 나는 그대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잊을 수 없었고 잊어버리지 않음으로써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유가사주론의 그런 보살장품에도 보면 부처님이 아닌 이상 나의 선지식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니까 허물이 분명히 있는 거야 사람은. 왜냐하면 그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가사주론에 얘기가 스승을 신음을 하면 인간적인 허물을 보지 말아라. 끝까지 믿어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자가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면서 제가 하던 장사를 했고 제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을 제 스승님과 당신의 말씀을 그냥 기억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저는 기억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했죠. 그러니까 스승이 끝까지 살아있었던 건 아닌 거잖아. 인연을 지어주고 나서 스승은 열반에 드신 거죠. 그것은 당신 스승님의 은총과 힘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마하리지가 그분의 말씀은 진실했고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참된 말들은 항상 실현됩니다. 제 스승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지만 당신의 말씀들은 진실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내면에서 나왔습니다. 묻지 않았어도 예기치 않게 말입니다. 이 표현이죠.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내면에서 나왔습니다. 내면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화두나 연구를 쭉 했다는 거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걸 놓치지 않고 자꾸 하게 됐습니다. 놓치면 얼른 바로 챙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내면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은. 근데 처음엔 그래도 자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밖으로 나가는 게 확실히 빠져요. 그게 허망한 걸 알고 이게 완벽한 의심은 아니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훨씬 더 편함을 알아요. 나중에 또 이게 또 습관이 돼요. 자꾸 하시다 보면. 그럼 나중에 묻지 않았어도 예기치 않게 말입니다. 스승님께서 자신은 아무 역할도 맡지 않으시면서 하나의 과정을 시발하셨군요. 좋을 대로 표현하십시오. 일들은 일어나는 대로 일어납니다. 이 표현이죠. 일들은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저 어떻게 안 해보려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내 아이에게는 그런 일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얼마나 문제가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잖아요. 제 친구도 보면 가난한 집안의 아버지가 9남매 중에 장남이어서 아주 가난했어요. 오죽하면 부천 깡시장 옆에서 배추 이렇게 살 돈이 없어서 야채 시장에서 버려진 배추 같은 걸 갖다가 그렇게 반찬해서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으로서는 책임이 큰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집안의 형제 중에 다 이렇게 학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내 친구 아버지만 그 친구 아버지도 학벌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중학교 정도만 졸업했을 거야. 그러다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이 대장 기질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휘어잡은 거지. 그러다가 노조를 하면서 확 큰 거야. 노조로 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쫙. 그런데 이제 친한 친구 중에 동네에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몸도 약하고 찌질해.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좀 도와줬대. 이렇게 말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걔네 부모 엄마도 그 술집에 일하셨던 분이고, 왜냐면 그 밑에 이제 걔네 아버지 여동생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니까, 언니도 나도 옛날에 술집에 일할 때 내가 우리 오빠 소개시켜줬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두 부부가 만났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렇게 아이 낳고 형제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안 된 거야. 이 자식은 참 의리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그러니까 운대가 없고 지금 너무 찌질하게 가난한 거니까, 야 갈비집을 한번 해볼래? 야 무슨 내가 돈이 있어서 해. 그러니까 이제 야 아니야 이거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조그만한 테이블 2개, 3개 놓을 자리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줬고요. 다 해서 다 해줬대. 그 부인 보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얘네 아버지는 뭐 하냐고 하는데 무슨 식당을 하냐고. 그리고 이제 그 컴플렉스가 있는 거잖아요. 부인이 유흥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컴플렉스니까 못하게 했지. 근데 부인이 먹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우기고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3개짜리가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고 뭐고 거기서 치우고 방에서 자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애들을 못 자는 거예요. 애들 그 옆에 창고에서 박스 깔고 자니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그 잘 사는 집 친구 아버지를 찾아간 거야.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이걸 크게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택도 없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 아들 이분 친구가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에서 노조로서 뭐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런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네가 그럼 보증을 설 거냐? 제가 아버지 그래가지고 건물을 바로 올린 거예요. 통이 크니까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그래서 그날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내일이 오픈인데 오늘 잠이 안 오더래요. 이거 망하면 완전히 망하는 정도가 아니야. 난리가 나는 거잖아. 할머니 입장에서는. 잠이 안 오는데 아침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부터 난리인 거야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1층, 지하 1층, 1층, 2층까지가 식당 갈비집이야. 3층 당구장, 4층 자기가 사는 거지. 그럼 상계층의 갈비집에 그 옛날에 예약 손님이 주말에는요 500명, 1000명이에요. 예약 손님만. 공단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인천 우리공단 사람들이 다. 종업원이 50명이었어. 나 고등학교 때. 저녁에요 돈 가방을 들고 가요. 그래서 이제 막 성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무슨 얘기가 이 얘기를 했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집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처음에 할기까지 그 창고에서 자고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 강하지만 그런 게 있고 특히 엄마는 더 하잖아. 그러니까 그 내 친구 녀석을 너무 옹야옹야하게 키운 거예요. 우야동동 좋은 것만 망쳤어요. 걔가 다 떨어 먹었습니다. 내 친구 녀석 진짜 나한테 정말 잘해줬던 놈이거든요. 군대 안 간다고 그 엄마한테 뭐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이름 시키 막 욕을 하니까요. 4층에서 엄마 그 안방에서 문을 열고서 뛰어내렸어. 4층에서. 근데 그 3층에 큰 간판이 있거든. 간판에 빡 떨어져서 살긴 살았는데 군대 못 갔잖아. 걔 뜻대로 됐잖아. 그걸 엄마가 지켜본 거야. 자기 아들이 떨어지는 걸. 그들부터 이제 걔네 아버지가 포기하고 내 친구가 야 네가 알아서 재산 다 물려줬지.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뭐 둘째, 셋째 막 고문까지 막 도와준다 그래서 돈 야금야금 다 나중에 깡통 찼어요. 깡통.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1년 내내 3년 내내 갈비를 먹었잖아요. 매일 갈비를 먹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체력이 좋나 봐. 진짜 돼지고기에 너무 막 넘쳐서 먹기 싫었어요. 그리고 나는 라면 끓여 먹어도 사골물이 끓여. 왜 갈비집하고 냉면집 같이 하잖아요. 그 사골 육수, 라면, 콜라 박스, 펩시 콜라, 사이다 박스로 그냥 내 자취방에 남들 오면 물어봐 와서 놀래더라고. 너 이 음식 이게 뭐냐고.
어디가 손초은형 뭐 그러더라니까 엄마가. 아 아니라고. 근데 그 친구 녀석이 와가지고 아 얘가 그렇다니까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럼 걔네 집에 가보자고 갔어. 그때만 이제 걔는 막너 왔냐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라니까 아유 그러냐고 아이고 그 얘가 아주 그 내 아들 녀석이 얘가 좀 개차발인데 아이고 고맙다고 막 그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갈비 대접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무 소리 안 하시지. 그래서 이게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비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어놓은 업이잖아. 그걸 비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일어날 일로 인해서 그게 인이 돼서 과가 또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본문했던 것 중에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전 세계로 유명한 분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보육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컸는데 얘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보육원에 크면 우야동도 원망하고 돈을 뺄라 그랬었는데 눈이 오면 마을 사람들 집을 다 쓸어줘.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티도 안 되고 나중에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교 나와서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인드가 틀려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아이고 뭐 내 자식이 뭐 고생해서 뭐 내가 너 클 때 우리 집안이 안 좋고 뭐 절대 그것도 걔의 업이에요. 그럼 걔가 그렇게 해서 단단해져서 넘어갈 부분이지. 일들은 일어난 대로 일어납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지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도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절로 왔죠. 놓아버리고 싶다, 홀로 있고 싶다, 내면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 말입니다. 전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셨군요. 마르지가 전혀 아무것도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깨닫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제가 지고자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죠? 그분은 저에게 제가 지고자, 우리를 말하면 넌 부처요. 너는 이미 부처야 이 이런 말씀만 하시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나머지는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게 깨달음에 대한 믿음으로도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나도 참 많이 보는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그리고 공부가 깊어지지도 않아. 그 나머지는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뿐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의 내면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검증해 봐야겠다는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도저히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당신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깨닫든지 아니면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로 가는다는 게 어렵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공부해도 뭐 절에 단 사람 특히 금생에 아니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뭐. 내가 다음 생에 사람 못 받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아주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거 하면 잘못된 건데. 정말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내서 공부를 해야지만 에너지가 증폭이 되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뜻 미지근하게 합니다. 제가 그런 비유 드리잖아요. 물은 100도 돼서 끓는데 98도야. 2도만 돼 있으면 끓잖아요. 99도야. 근데 끓는 물은 아니잖아요. 뜨거운 물이지. 1도만 끓으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99도로 그냥 있어. 거기서 조금을 더 못해.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현해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나홍 스님이 메달현에 벼랑해자 살수 손을 놔라. 벼랑 끝에 나무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손을 놔. 현해살수. 이건 나홍 스님이 많이 쓰셨고 또 다른 말로 백척간도 진일보. 그래서 화두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향엄산수화. 백척이라는 되는 나무까지 네가 입으로 매달려 있어. 근데 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사 서로이를 물어. 근데 그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그 사람의 도의를 어긋나니까 너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라든가 뭐 병 안에 뭐 들었는데 이거 다 간단한 거예요. 이건 잊지만 알면 이거는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개념을 못 바꾸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건 간단한 거예요. 저는 상당히 교리를 굳혔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몇 시간씩 보내곤 했는데 따져보지는 않고 그저 당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당신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께서 지고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무도 저에게 와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내면에서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몇 가지 이상한 체험을 한 것은 노력을 하던 초기의 일일 뿐입니다. 맞아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 대지도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의 그 선정력은 그 좌선만으로는 되지는 않고 전생에 큰 보시를 했는 것도 금생에 내가 수행을 할 때 화두가 잘 잡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큰 보시를 한다면 그만큼 나라는 걸 내려놓고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마음을 잘 쓰면 화두는 잘 돼.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소소한 마음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평소에 저렇게 마음을 쓸까?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또 너무 차이가 있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은 공부가 깊지가 않아. 예. 그런 작은 부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아만이 있어. 내가 잘난 맛, 증상만이라고도 그래요. 내가 잘난 맛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 전생에 아주 좋았던 분들은 그런 증상만이 좀 덜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좀 느낀 게 있지. 그래서 꼭 내가 선정은 내가 보시를 했거나 내가 어떤 마음을 내려놓거나 큰 마음을 내려놓거나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사람, 내가 금생에 수행을 할 때 한 초창기 때 바로 느껴져요. 화두가 금방 잘 잡아졌다. 그 다음부터 안 잡아지는 거 있지. 이런 건 전생에 내가 수행을 했는데 어떤 선정력으로서 한 것보다는 보시를 했거나 마음을 내려놨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고, 당연히 빛도 보죠. 목소리를 듣고, 맞아. 신과 여인들을 만나고, 맞아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체험 말입니다. 이런 건 누구나 해요. 한 번은 스승님이 저에게 그대가 지구의 실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부터 저는 환영과 무화경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되면서 아주 고요하고 단순해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경계들이 왔는데 스승이 그런 말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화두 위에 다 망상이야 이렇게. 근데 그걸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하면 그걸 못 내려놓고 다니면 마음속에 꾸준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점점 더 적게 욕망하고 적게 아는 것을 발견했고, 적게 욕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적게 아는 것을 발견했고, 마침내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부가 깊어지면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이 그 수행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장사도 안 하고 물건이 이게 원가가 50원짜리인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잖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내 마음적으로 확실히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봤을 때 분명히 달라진다 이거는. 그건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으니까 남은 속여도 스스로 보면은 그래서 경호스님처럼 이런 분들도 그게 헷갈리니까 돈 주고 한 대씩 한 대 내가 10,000원 줄게 때려봐 이러는 거잖아. 맞아 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이렇군 이렇게. 진짜로 욕망과 암에서 벗어나신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스승님이 당신께 주신 이미지에 따라 지닌 도인의 흉내를 내신 겁니까? 저는 어떤 이미지도 받지 않았고 어떤 이미지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장차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씀 결코 하시지 않았습니다. 질문자가 다른 일들이 당신께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여행의 종착점에 당도해 계십니까? 말하지가 어떤 여행도 결코 없었습니다. 저는 늘 있었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깨달음이 바른 거지. 그렇죠. 어떤 여행도 결코 없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뭔가를 본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여행을 가면 내가 뭐 다른 데를 어떤 나라를 가면 지 모양이 틀리고 그 풍경이 틀리고 음식이 틀리고 사람이 틀리고 이런 다름을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름 속에서 사람은 조금 더 힐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익숙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게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갔다 오면 그렇게 여행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누가 돈 내주고 외국 여행 가 그러면 안 갈 사람 별로 없을걸? 저도 옛날에 108순례를 할 때 마지막에 그 중국으로 갔었어요. 그 감산 스님 그쪽에 저를 갔었는데 제가 그때 그 108순례 중에 중국에서 참 기분 나쁜 좀 일이 있어서 이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사람들이 어떤 걸 보러 가는 데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어떤 정말로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워하는구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러니 난 그래서 그다음부터 순례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어. 이게 내 생각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때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식당에 가면서 어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그때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건 나하고 정말 맞질 않는다. 야,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네. 그저 보는데 뭘 그렇게 돈을 그걸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웃기고 뭐 지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고 개념이 틀려요. 여행이라는 거 가서 그런 거 보는 거야. 굳이 가서 그 볼 수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정진하면 그런 이치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새로워. 익숙한 게 없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얼굴도 계속 바뀌잖아. 우리는 똑같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무시면 저분 똑같은 얼굴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계속 바뀐다니까. 계속 예뻐지잖아. 무한대로 예뻐진다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예뻐질지 걱정이야. 진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로. 이치가 그래. 그래서 이치를 보면 그러면 이런 지말에 놀아나지 않아. 다만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그렇거나 하지만 거기에 몰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업을 덜 짓는 거지. 정말 내가 그때 놀랐어요. 나는 우리 선원에서 그때 내가 중국에 간다 그랬을 때 몇 명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 가더라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정도 괜찮나? 부부가 그 돈을 쓰고. 그분은 또 아껴서 갔겠지. 근데 나는 그 정도는 못 갈 줄 알았다니까. 가시더라니까. 그럼 정말 그 돈을 그래 내가 이번에 외국여행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비용이 얼마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안 갈 수는 있잖아. 그리고 정말 그 돈을 좋은 일에 쓸 수 있잖아. 전에 불사에 쓰거나. 여행보다 전에 불사에 쓰면 훨 낫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야. 불사하라면 아까워하고 뭐 눈치 보고 스님 안 보려고 그래. 심지어 절에도 안 나와. 부담 많으니까. 나중에 불사하면 돈 내야 되는데. 외국 여행 갑시다. 다 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스님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그래야지 또 분위기가 좋아. 자, 우리 이번에 갑시다. 성지순례 갑시다. 뭐 합시다. 좋아, 그러면. 난 그걸 안 하는 거잖아, 솔직한 얘기로. 나 안 해. 나 그때 딱 마음 접었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지. 난 그래서 다니지 않았잖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무슨 이제 몇 년 전부터 여름에 더워서 잠시 쉬는 거지, 그전에는 저 안에 그런 게 없었어요. 휴가 없었어요. 1년 내내 강의였어요, 저는. 앞으로도 좀 그럴 거고. 이제 여름 휴가에 먼저 더워서 그건 계속 하지만 그 외엔 저는 어디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게 가봤자 빠른 건데 그거에 그렇게 야 좋다 이렇게 그건 안 맞아. 근데 일반 사람은 이해를 못 하지. 그래서 이건 사고의 방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도 아니게 어떤 여행의 종차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분은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딱 맞게 하잖아요. 어떤 여행도 결코 없었습니다. 저는 늘 있었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께서 도살을 하셨다고 생각되는 그 지구의 실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미혹에서 벗어났다는 그것뿐입니다. 전에는 한 세계를 창조하여 거기에 생명들을 살게 하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세계를 창조해 거기에 생명들을 살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해. 하면 창조가 된 거잖아. 그러면 거기도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 씹는 거지. 술 먹을 때 씹고, TV 볼 때 씹고, 얘기할 때 씹고. 그래요. 중생들을 계속 살게 하는 거지. 그게. 인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 우린 그런 일을 수업한다니까. 스님들도 그래요. 나는 비구니 스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들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도반 모임 하고 그러면 만나면 누구 하나를 탁해서 생각을 씹는데 정말 그게 인간의 습성인 거예요. 그래야 그게 대화하는 방식인 거야. 그런 거에서 대화를 다른 식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지가 않아. 다른 식으로. 그래서 나랑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놀란다니까. 스님들도. 법 얘기를 하거나 기존에 했던 대화 방식하고는 틀리게 하거든 내가. 딱 단둘이 있을 때는. 여러 명 있을 때는 분위기 딱 띄워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양쪽 다를 다 할 수 있어. 근데 참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좋아요. 재밌으면 계속 오잖아요. 난 매일 바쁜데 대전이 교통의 요지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들리면 난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밥 사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 근데 가장 간단한 걸 오면
밥 사주고 잘 해주고 법 얘기하면 두 번 다시 안 와. 재미없다고. 밤새도 공부 얘기해봐. 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안 와. 그다음부터 안 와. 야, 좀 지나가다 들려. 아, 바빠서. 진짜예요. 가장 좋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만나서 공부 얘기하는 사람 누군 그렇잖아요. 공부 얘기하면 싫어해. 안 와. 근데 만나서 다른 뭐 이제 그는 누구 씻고 뭐 어쩌지 하면 그 주객이 막 재미있거든.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게 너무 그게 실증을 못 낸다는 거지, 사람들. 그게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피곤해서 그러자니까. 나한테 그래서 뭐 다 그렇지 않아요? 만나면 누구 하나 씻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그런 거 알았지. 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 야, 참. 그래, 저게 사는 건 맞아.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난 그렇게 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까워.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 난 이 경험한 걸 이대로 내버려 썩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재료거리가 왔는데 이걸 요리를 해가지고 이게 아이고 왜지 이걸 이렇게 창고에 둬? 아유 싫어. 난 그러고 싫어. 그래서 참 이게 그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바뀌면 살아가는 패턴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야, 그죠? 이렇게 또 이게 선거를 말하면 일러 봐라 이런 말이잖아. 네가 깨달았다고 일러 봐 너 이렇게.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선 의식을 넘어선 공 아니죠. 이 공은 또한 충만함이기도 하나 저를 딱하게 보지 충만하기도 하니 저를 딱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는 내 일을 다 했다.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선 의식을 넘어선 공 아니죠. 그래서 이 공을 큰 개념으로 허공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선 의식을 넘어선 공이지요. 이런 거는 공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만공이지. 다시 단어로 표현하면 가득 찼지만 공이다 이런 거잖아. 이해 가시죠? 왜 있다는 것은 없다는 거로 들어가니까 만공이요. 그러니까 가득 찼지만 비어 있는 거예요. 스크린에 많은 영상들이 항상 뜨지만 물들지 않아. 이건 만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만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면 다시 이 만공이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공만으로 나와야 되지. 이해 가시죠? 예, 그잖아요. 가득 찼지만 비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그 생멸문에서 진여문 쪽으로 들어갈 때는 만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가득 찼지만 비었어. 근데 그럼 거기서만 있으면 안 돼. 다시 여기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공이면서도 가득 찼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능언에서 말하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게 다 같이 있는 것은 선사들도 말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말할 때는 망공스님 호를 망공이라도 이제 망공공만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공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보통 할 때는 우리는 생멸문에서 진여문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보니까 자꾸 가득 찼지만 공하다 이래서 자꾸 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의식을 넘어서 공 아니지요 라는 거는 망공이야. 근데 이 공은 또한 충만하기도 하니 저를 딱하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 공은 뭐예요? 충만하니 가득 찼단 말이야.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면 이건 공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는 내 일을 다 했다.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 일을 아빠가 나 이제 오늘 일 충분히 다 했어. 그럼 아빠의 역할을 다 했다는 건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스크린으로 얘기하면 제가 눈은 비유하잖아요. 스크린이라는 것은 항상 영상이 있는 거예요. 하얀 그걸 스크린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보통 공이다 그러면 흰 스크린을 인상하는데 아니지. 스크린은 항상 영상이 있는 게 스크린이에요. 다만 우리는 영화관의 시작과 끝을 보니까 하얗은 데서 영상이 떠서 영화를 보니까 시작과 저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흰 스크린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스크린이라 그러면 흰 아무것도 없는 걸 인식하지만 원칙은 스크린이라는 건 항상 영상이 있는 걸 스크린이지. 그러니까 영상이 있어. 하지만 모든 영상을 받아줘. 스크린이 물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만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린은 비었고 물들지 않지만 또 모든 걸로 가득 찼어.
만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그런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분도 이런 의미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비준서를 넘어선 의식을 넘어선 공안이죠. 이 공은 또한 충만함이기도 하니 공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저를 딱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 공을 잘못 이해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되냐. 스님들도 그저 다 고요하고 한적한 데만 있는 거라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나는 내 일을 다했다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 역할을 다 했어. 뭐 엄마가 난 역할을 다 했어. 뭐 그건 역할을 다 했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했다는 건 뻥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